이 시간에는 이제 자료 3번을 보시게 되면은 건저당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어떻게 소멸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자료에 이제 법조문을 표시해놨거든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 내용은 민사집행법 91조 제2항. 이건 여러분들 뭐 법조문은 크게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건저당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다. 매각되는 시점이 언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낙찰자 대금을 완납한 때에 나옵니다. 경매 사건에 있어서 낙찰자가 경매 대금을 완납하면요, 이래서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더라도 이거 뭐다 이게? 경매 대금 완납한 때는 뭐 민사집행법 135조를 보게 되면요, 135조 보게 되면은 경매 사건에 있어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지? 그러니까 대금을 완납한 때 땡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돈 내면은 이뤄서 돈 내면은 저당권을 소멸하기 때문에 따라서 경매 결과 저 저당권자가 자기 채권을 전했다 회수를 하건 회수를 하지 못하건 그 낙찰자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하심에 있어 가지고 제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게 뭐라 했습니까? 담보가등기는 어떻게 경매시 매각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또 말씀드린 게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도 보면은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경매시 어떻게 매각으로 소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게 뭐냐 이게 경매시 민사집행법 91조 제2항이나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요 규정이나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뭐다? 요것도 어떻게 하나 보면 이게 법정 매각 조건이더라. 경도에 보면 일반 매매가 거의 매매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동산이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했을 경우에 이 부동산을 어떤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매각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게 이런 게 뭐니까 이게 소위 법정 매각 조건이더라. 이 정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지문 말이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어떠한 권리가 소멸 또는 인수되는 것은 그 권리가 배당받을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배당받을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여기도 밑줄 하나 쫙 꺼내십시오. 배당받을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 권리가 소멸되느냐 아니면 낙찰자의 인수상으로 남느냐. 요거 우리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권리 분석을 하심에 있어가 요건 소멸이야. 요건 인수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선단 말이죠. 근데 이 자체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게 소멸되는 게인지 아니면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게인지 뭐가 뭔동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경매 공부도 안 해보고 이거 경매는 없다 하면서 지레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권리가 소멸되느냐 인수되느냐 이 관계를 뭐 가지고 따진다더라. 그 권리가 과연 경매하게 되면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할 거 아닙니까? 대금을 완납하였다.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이로써 이해관계자들은 자기네들 순위에 의해서 배당받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권리가 배당받을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느냐 인수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배당받을 지위에 있다는 것은 어떤 권리가 있는데 그 배당을 받는다는 것은 이 권리가 어떤 권리더라 이게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 가지고 돈을 빌려줬던 것 같아. 그죠? 돈을 빌려줬다. 돈 하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금전채권이잖아요. 금전채권. 그 권리가 금전채권자라면은 뭐냐? 금전채권입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면 어떻게? 당연히 이 사람은 배당받을 지위에 있는 겁니다. 금전 채권자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당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1순위 저당권이 있고 2순위 3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맨 앞에 있는 1순위 저당권자 이렇게 나중에 임의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1순위 저당권자도 돈 빌려줬으니까 저당권 설정한 거 아닙니까? 금전채권자요. 2순위 저당권자도 금전채권자요. 3순위 저당권자도 분명히 금전채권자입니다. 돈 빌려줬기 때문에. 예. 그런데 보니까 저는 여기서 반드시 배당받는 표시 안 했습니다. 배당받을 지위에 있다. 요 1순위하고 2순위, 3순위 전부 다 어떻게 자기네 돈 빌려줬으니까 배당받을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배당받을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1순위 저당권자 다 배당받고 그러니까 2순위, 3순위, 9순위 저당권자가 빵원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았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소멸된다. 왜 소멸되지?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규정을 보니까 저당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다. 저당권은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배당 받건 못 받건 소멸한다는. 그러니까 배당받을 지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딱 치고 나와보면은 이 사람은 뭐다? 이 당의 부동산에 대해서 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금전채권이. 예. 그런데 보니까 근데 하나의 또 권리가 보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틀리게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야.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순수한 청구권입니다. 이런 권리 같은 경우는 돈 빌려준 게 아니란 말이죠. 돈 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배당 결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 자, 그럼 이걸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저당권보다 먼저 앞서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더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상권은 뭐지? 그러니까 남의 땅에 대한 권리거든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지상권은 뭐지? 그러니까 A가 있고 B라면 내가 당신 땅 좀 사용하고 수익 좀 하자. 그럼 A가 알았다. 그런데 내가 당신 땅 사용 수익하는 얘기에 따라 뭐다? 물권인 그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하자. A가 알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상권. 그럼 B는 뭐다? A라는 남의 땅에 대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지. B가 A한테 돈 빌려준 건 아니죠, 그죠? B는 A한테 돈 빌려준 것이 아니야. B는 A한테 내가 당신 땅 좀 사용 수익인데 대한 대가로 내가 땅값 지려. 내 1년에 얼마씩 내 줄구만. 알았다. 그럼 A와 B와의 관계에 있으면 뭐다?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B는 A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청구한대. 어떤 권리입니까? A 남의 땅에 대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청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청구권인데 그러면은 경매 사건에 있어가지고 조건 앞서 이런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 그럼 상대방한테 돈 빌려준 게 아니다 말이죠. 내가 당신 땅 사용하고 수익 좀 하자. 어떤 사용 수익권을 주장하는 것은 요구다. 이러다 보니까 금전채권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뭐다? 배당 결제에 참여 못하죠, 그죠? 배당 결제에 참여 말이지. 돈 안 빌려줬으니까 배당 결제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납치할자 인수상이다. 그런데 저당권 그대가 지상권 권리가 파괴된다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자하고 지상권자가 동일인이라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당권자는 A인데 나중에 B라는 사람 지상권 설정했다. 그럼 이 B 이 사람 바보야, 바보. 이 지상권 설정하는 말하면 그냥 경매로 저당권이 없어지고 지상권을 따라서 없어져 버려.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자와 지상권자가 상이하다 이랬을 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손치자 이거죠. 만약에 설정된 그 이후에 누가 또 지상권을 바보같이 설정했다 치자 이겁니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한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기준 권리야. 내가 너는 비록보다 A 땅에 대한 네가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이미 저당권을 설정한 그 당시에 그 이후에 네가 설정했기 때문에 너가 죽으면 너도 따라서 죽어버리라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시니까 하나의 권리가 보면 말이죠. 어떤 금전 채권도 가지고 있어요. 금전 채권도 가지고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 채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권리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전 채권이다 그러면 배당받은 게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권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다? 이러한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
보다도 먼저 성립되었다면 이런 권리는 불소멸이다 이런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경매 사건에서 보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채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누구 하니까 대표적인 것이 임차인들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중에서도 저당권 등보다도 먼저 이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였다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말이죠. 요 목적 부동산에 대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다? 권리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이 사람은 전세 기간이 끝나버려서 끝나게 되면 집주인한테 어떻게 합니까? 내 보증금 돌리도 하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 뭘 가지고 있습니까?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지상권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 순수하게 뭐다? 사용 수익권만 가지고 있다 이거지. 그런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뭐를 임차 목적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계약 기간이 끝났을 경우 내 보증금 돌리도 이 사람은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러한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예를 들어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요. 산다는 것은 이 사람은 법원에다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안 한 경우입니다. 산다 그러면 이것은 용익권, 사용수익권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 낙찰자는 이 임차인을 인수 끌어안아야 됩니다. 난 이 사람은 배당 절차에 안 하게 왜? 배당 절차에 참여하려면 이 사람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법원에서 이 사람 배당 안 해요. 그런데 요건 인수가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건 나는 그냥 경매당한 집에 살기가 지겨워 죽겠어. 어떻게? 난 그냥 이 집에서 그냥 나가는데 어떻게 내 보증금 받아야겠어. 보증금 받으면 전 단계 뭐다 이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면은 그때는 이 사람 뭡니까? 배당받을 지위에 있잖아요. 그죠? 안 했으면 배당받을 지위에 없어요. 근데 배당받을 지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소멸된다는 거. 그런데 예를 봐서 자기 보증금액을 전액 다 회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나머지 잔여 금액은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한다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또 예를 들자면 저당권 이후에 누가 전입신고했다더라. 이랬을 경우는 이걸 안 따집니다.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너도 나하고 같이 죽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권리가 소멸이냐 인수냐 이 관계는 어떤 권리 자체가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럼 배당하니까 그럼 금전 채권 그 사람이 누구 그 부동산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줬느냐. 돈이면은 배당받고 배당받으면 소멸된다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자 이제 밑에 4번 보시니까 건저당권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이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최우선 변제금액에 대한 지급 기준 권리가 된다. 건저당 권리가 되는 말입니다. 여기는 보다 주택 임대차 분석 관계를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라는데. 이 건저당권은 이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2월 19일, 95년 10월 19일, 2001년 9월 15일 해가지고요. 해서 요 당시 서울 지역이더라. 서울 및 직할시 같은 게 보증금 2천에 700, 기타 지역은 1,500에 500, 그 다음에 요 사이다 그러면 서울 및 광역시는 보증금 3천만 원 이하 1,200, 기타 지역은 2천만 원 이하 800, 그리고 요 이후다 했을 경우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과밀 억제 권역이 있습니다. 그 과밀 억제 권역 내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는 4천만 원 이하 1,600, 그리고 광역시는 3,100 이하 1,400, 기타 지역 이도 저도 아니다 그럼 기타 지역이거든요. 기타 지역이 얼마? 보증금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얼마? 1,200. 그런데 이거 하나 또 유의하셔야 될 내용은 이게 광역시인데요. 인천광역시는 어디로 올라간다더라? 여기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인천광역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 억제 권역 내에 포함됩니다. 자, 그런데 광역시 내 소재하는 군,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옹진군 내 소재하는 주택이 경매가 되었다 했을 경우는 비록 인천광역시 안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내 군은 어디로 내려온다 하더라? 이게 요 밑으로 내려온다.
이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 하니까 말이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제1항 규정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신다 했을 경우는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제1항 규정은 뭐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에서 일정액을 누구보다도 담보물건보다도 어떻게? 우선해서 변제받아갈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또 나오나요? 담보물건 하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선 변제권 나와요. 예? 그럼 요걸 말을 살포시 바꿔 다시 읽어드리면은 임차인 금융액을 우선 변제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는다. 아, 이게 이게 뭡니까? 최우선 변제.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90년 2월 19일, 10월 19일, 2001년 9월 15일 해가지고 서울이냐, 직할시냐, 기타 지역이냐, 현재 상황이다 그러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 권역 내 소재하는 주택이냐 아니면 광역시인데 인천광역시는 어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 권역 내 포함돼 버리고 광역시 내 군지역은 밑에 기타 지역, 기타 지역에는 보증금 얼마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1,200만 원. 최우선 변제액에 결국 뭐다 4천만 원 이하 1,600이냐 3천만 원 이하 1,400이냐 4만 원 이하 1,200이냐 1,600, 1,400, 1,200 여기에 대한 우리가 내금액을 알기 위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게 주임법 8조 제1항 요 규정을 아셔야 되는데 단 이 8조 제1항 규정 말미를 보게 되면 단 임차인은 이렇듯이 우선 변제권자 담보물건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아간다. 그런데 옵션이 뭐지? 그러니까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은 경매 신청에 의한 경매 기입 등기가 될 거 아닙니까? 경매 신청에 의한 등기 전에 뭐를 주임법 제3조 제1항 규정을 요건을 갖춰라. 이게 뭐다? 이게 전입신고해놔라. 이게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채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임차인들은 어쨌든 경매 신청에 의한 기입 등기 되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경매 신청 등기 이후에 전입신고했다. 그럼 이 임차인에게 한마디로 꽝입니다. 전입신고는 경매 기입 등기,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된 이후에 하고, 확정일자를 이거보다 앞서 먼저 받아놨다 손치더라도요, 이 임차인은 이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임차인은 뭐다? 채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한 등기되기 이전에 전입신고해놔라. 그럼 이후에 전입신고했지만 꽝이요. 그럼 네가 먼저 확정일자 역시 마찬가지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혀 발생이 안 된단 말이지. 자, 그런데 임차인이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전입신고하고 나서 그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확정일자는 경매 기입 등기된 그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현행민사집행법 하에서는 뭐다? 배당 요구 종기일을 공고를 하거든요. 그럼 뭐다 이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오늘의 배당 요구 종기일이다. 그럼 오늘 동사무소나 등기소 하려면 공정위 상황가지고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있잖아요. 그 계약서에도 확정일자 도장 받아가지고 그 사본 카피 떠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일인 오늘 어떻게 법원과 제출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근데 단 뭐다? 전제 조건이 전입신고는 어쨌든 경매 등기보다도 먼저 이 전입신고를 해 놔야지만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 이게 된다더라.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건전한권도 보니까 최우선 변제금 지급 기준 권리가 된다. 하나 또 참 말씀드리면은 법 제1항 규정이 담보물건 그러니까 여기서 건저당권 포함됩니다. 또 두 번째 담보 가등기도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말이죠. 요거 지금 제가 확정일자 부임차인 해가지고 특별하게 노란 걸로 써드리지 않습니까?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왜 확정일자 부임차인이 법 8조 제1항 규정에 담보물건의 범주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하시라도 질문 주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이 건전한권 담보가등기도 뭐다 이게? 저당권을 본다.
뭐에 의해서? 가당키 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 몇 조? 13조 규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건저당권 우선 변제, 가당키 우선 저당권이니까 확정일자 이게 또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우선 변제권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뭐다? 최우선 변제는 뭐지 이게? 우선 변제권보다도 먼저 받아가는 것이 최우선 변제다. 그런 측면에서 확정일자부 임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그거는 아닙니다. 물권화된 권리인데, 그런데 우선 변제권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법 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담보 물권자의 부류에, 범주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일단 4번 건전한권은 주택임차인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 지급기준 권리가 된다 해서요. 날짜 3개, 요건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간단해. 그러면 이 주택임대차에 대해 더 이상 깊게 공부를 안 하셔도 되는데, 야,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는가? 뭐 저렇게 말을 빨리 하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심도 깊은 공부 내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건저당권과 관련된 우리가 경매 투자 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이 판례들이 있습니다. 판례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